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얼굴을 바라보던 김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손끝으로 눈가를 쓸어내렸습니다. 어느새 깊게 파인 주름들이 마치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그대로 새긴 듯 선명했습니다. 이 주름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질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수를 다 마친 뒤에도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세수를 하시면서 그저 물로만 얼굴을 씻고 끝내진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세수, 이 시간을 조금만 달리 쓰면 얼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눈가 주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티 나는 곳이 바로 눈가죠. 여기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눈가가 탱탱하면 얼굴 전체가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주름이 깊어지면 급격히 늙어 보이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세수할 때 아주 간단하게 이곳을 두드리는 방법만으로 눈가 주름을 펴고 얼굴 인상을 젊게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85살 노화 방지와 피부 재생을 연구해 온 한승철 피부미용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60대부터 80대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주름을 펴는 방법이라니 혹시 비싼 시술이나 특별한 화장품을 떠올리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럽게 손끝 하나로 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박말순 할머니 사례를 소개합니다. 72의 박말순 할머니는 눈가 주름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웃는 것도 겁이 나요.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옛날과 달라져 버린 게 너무 속상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세수할 때 특정 부위를 두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손끝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진료실을 찾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요즘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살아난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부위를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그 방법, 세수할 때 꼭 두드려야 할 부위, 두드리는 정확한 방향과 강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왜 효과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집에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세월의 흐름을 조금 늦출 수 있다면 시도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말순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다 끝낸 직후 물기를 살짝 닦아낸 얼굴에 손끝을 이용해 눈가 주변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눈꼬리 바깥쪽 광대뼈 시작점, 바로 이 부위를 톡톡 두드리는 겁니다. 왜 이곳을 두드려야 할까요? 바로 이 부위가 얼굴의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의 핵심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림프 순환은 느려지고 혈액 공급도 원활하지 못해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이 지점을 자극해주면 막혀있던 순환이 살아나면서 피부 탄력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피부 진피층에 분포된 섬유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활발히 움직여야만 피부는 탄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힘으로 얼마나 두드려야 할까요? 힘은 절대 세게 주지 말고 손끝으로 가볍게 봄비가 내리듯 톡톡 두드려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세수 직후 약 30초 정도 양쪽 눈가를 두드려 주세요. 박말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선생님, 이렇게 가볍게 톡톡 치는 걸로 과연 주름이 없어질까요? 의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눈가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부톤도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 뒤 진료실에서 뵈었을 때 눈가가 확실히 덜 꺼져 있고 주름 깊이도 얕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한결 생기가 돌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인상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요즘 더 처진 것 같다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이 간단한 방법을 꼭 써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끝이 얼굴의 시간을 되돌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다른 환자 사례도 소개합니다. 78살 이만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눈가 주름뿐만 아니라 눈 아래 꺼짐 현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피곤해 보인대요. 사실은 멀쩡한데요. 이만규 할아버지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광대뼈 시작 부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눈꼬리 주위를 따라 부드럽게 이어서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2달 정도 꾸준히 하신 결과 눈가 피부가 한결 탱탱해지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손끝 두드림은 노화로 인한 주름과 탄력 저하를 자연스럽게 완화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하루 30초만 투자하세요. 귀찮아서 며칠 거르는 순간 피부는 금세 예전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세수하고 얼굴을 말릴 때 손끝으로 톡톡, 이 작은 습관이 10년은 젊어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끝이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부드러운 자극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왜 이 간단한 두드림이 눈가 주름에 효과가 있는지 의학적인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류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혈류량도 감소합니다. 특히 얼굴, 그 중에서도 눈가 주변은 혈류가 떨어지기 가장 쉬운 부위입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피부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혈관이 미세하게 자극되어 혈류가 개선됩니다. 따뜻한 피가 눈가 피부에 돌면서 피부세포는 다시 활력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콜라겐 재생 촉진입니다. 피부 진피층에는 섬유화세포라는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섬유화세포가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섬유화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콜라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는 쉽게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손끝 두드림은 섬유화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산을 돕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잠든 공장을 다시 깨워 다시 일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림프 순환 활성화입니다. 림프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면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림프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고 얼굴이 붓거나 칙칙해집니다. 특히 눈가 주변은 림프관이 밀집된 부위라서
순환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손끝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져 붓기와 칙칙함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눈가가 한결 맑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근육 이완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눈을 찡그리거나 눈가를 힘주어 쓰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눈가 근육을 긴장시키고 결국 주름을 깊게 만듭니다. 두드림 자극은 이 과도한 긴장을 풀어주고 눈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킵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피부 표면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를 되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신경 자극 효과입니다. 얼굴에는 다양한 감각 신경이 분포해 있습니다. 특히 광대뼈 부근과 눈가 주변은 3차 신경의 가지가 지나는 곳입니다.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피부 재생을 돕는 각종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즉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몸 전체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유, 혈류 개선, 콜라겐 재생 촉진, 림프 순환 활성화, 근육 이완, 신경 자극 효과,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눈가 주름을 완화시키고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하루 몇 번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답은 하루 한 번. 아침 세수할 때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습관처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변화를 느끼려면 적어도 3주 이상 꾸준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21일만 믿고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거울 속 본인의 얼굴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눈가가 밝아지면 얼굴 전체 인상이 살아나고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뭐 좋은 거 하셨어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엄청난 힘이 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어렵지 않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손끝이 여러분 얼굴의 시간을 되돌릴 작은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세수할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손끝으로 톡톡 여러분의 눈가에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끝 두드림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점과 더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은 손의 청결입니다. 손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깨끗이 세척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두드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어 염증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수를 마친 뒤 깨끗한 손으로만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과도한 압력 금지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려고 강하게 두드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매우 섬세합니다. 특히 눈가 주변은 피부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피부 탄력을 해치고 모세혈관 손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손끝에 힘을 빼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가볍게 톡톡 두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는 변화를 느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보습 병행입니다. 두드림 자극은 피부 혈류를 높이고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지만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가 금방 건조해지고 오히려 잔주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수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시간대입니다. 아침 세수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혈류가 느려진 상태에서 아침에 두드려주면 순환이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표정도 자연스럽고 밝아집니다. 추가로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세수할 때 미지근한 물로 피부를 충분히 부드럽게 한 뒤 손끝 두드림을 시작하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두드릴 때 특별히 좋은 방향이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내 방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광대뼈 시작 부위를 중심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부드럽게 두드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꼬리 바깥쪽에서 눈 아래를 따라서 광대뼈 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안쪽으로 가볍게 모아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야 림프 순환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부기가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눈꺼풀 위를 두드릴 때는 눈썹 뼈 라인을 따라 가볍게 자극하면 좋습니다. 눈썹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눈을 직접 누르거나 눈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항상 뼈가 느껴지는 부위만 조심스럽게 두드려야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70세 신복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대충 톡톡 치고 말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대로 정성껏 매일 했더니 진짜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눈가는 한층 밝아졌고 표정도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요즘 피부 좋아졌다, 동안이 됐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복자 할머니는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겁다 하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끝과 시간, 그리고 꾸준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얼굴을 사랑하는 작은 습관이 시간을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세수할 때 손끝을 가볍게 톡톡,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름은 세월이 새긴 문양입니다. 하지만 그 문양을 조금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여러분 손끝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젊음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손끝 두드림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하면 좋은 생활 습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은 콜라겐과 수분입니다. 아무리 손끝으로 두드려도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쉽게 마르고 주름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무심코 수분 섭취를 놓치기 쉽습니다. 매일 물을 1리터 이상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인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입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견과류 같은 음식을 매일 식단에 조금씩 포함시켜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관리입니다. 피부는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히 재생됩니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집니다. 하루 7시간 정도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이나 TV를 멀리하고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읽으며 몸과 마음을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혈류를 악화시키며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결국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심호흡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햇빛 차단입니다. 햇빛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외부 요인입니다. 특히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주름을 심화시킵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특히 눈가 주변은 피부가 얇아서 햇빛에 더 민감합니다. 이 부분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손끝 두드림의 효과를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작은 팁을 드리자면 아침 세수 후 손끝 두드림을 할 때 미소를 지으며 해보세요. 웃는 표정은 얼굴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피부에 좋은 신경 신호를 보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항상 어두운 표정보다는 조금이라도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주름도 덜 생기고 피부 탄력도 오래 유지됩니다. 저희 병원에도 미소 두드림을 꾸준히 실천하신 83세 장순의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엔 거울 앞에서 웃는 것이 쑥스럽다고 하셨지만 몇 달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이 자리 잡히면서 눈가 주름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장순의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함께 관리해야 진짜 건강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손끝 두드림과 함께 물 한 잔, 가벼운 미소, 햇빛 가리기,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 보세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10년 후, 20년 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피부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주는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손끝 두드림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이 변화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1살 박성자 할머니입니다. 박성자 할머니는 눈가 주름과 팔자주름이 고민이셨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주름이 깊어져서인지 괜히 슬퍼 보이는 얼굴이 됐어요. 할머니는 피부과 시술도 고민했지만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손끝 두드림과 생활 습관 교정이었습니다. 박성자 할머니는 매일 세수 후 1분간 눈가와 입 주변을 톡톡 두드렸고 수분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도 함께 실천했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주름 깊이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얼굴빛이 훨씬 부드럽고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은 거울 보는 게 덜 두려워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박성자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저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6살 이만석 할아버지입니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눈 밑 다크서클과 탄력 저하로 퍽 늙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고 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이만석 할아버지께는 세수 후 광대 시작 부위와 눈 밑을 따라 부드럽게 두드리게 했고 밤에는 반드시 충분히 주무시도록 수면 루틴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 반이 지나자 주변 가족들이 먼저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다. 요즘 인상 좋아졌다. 하는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눈밑 꺼짐이 조금씩 채워지고 피부가 밝아지면서 다크서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만석 할아버지는 요즘은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82살 김하자 할머니입니다. 김하자 할머니는 평소에도 표정이 굳어 있어서 주름이 깊게 패인 상태였습니다. 할머니께는 손끝 두드림과 함께 아침마다 가볍게 거울을 보며 웃어보는 연습을 권해드렸습니다. 웃는 게 어색해서 잘 안 돼요. 하셨던 김하자 할머니. 하지만 2달이 지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얼굴을 되찾으셨습니다. 눈가 주름도 확연히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거울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주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게 고맙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손끝 두드림은 단순히 피부를 젊게 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까지 밝게 바꿔주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일 꾸준히 부드럽고 성실하게 손끝 두드림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외모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를 더 긍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나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세수할 때 거울 앞에서 손끝으로 톡톡,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표정을,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젊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은 느끼셨을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주름이 우리에게 슬픔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으로 충분히 부드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손끝의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눈가 주변을 부드럽게 두드리기. 단순하지만 꾸준한 이 습관이 혈류를 깨우고 콜라겐을 다시 만들고 피부를 탄력 있게 되살립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을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가 주름은 혈류 저하와 콜라겐 감소로 생긴다. 두 번째, 손끝 두드림은 혈류를 개선하고 섬유화 세포를 깨워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 세 번째, 림프 순환을 도와부기와 칙칙함을 줄여준다. 네 번째, 근육 이완과 신경 자극으로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아진다. 다섯 번째,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면 효과가 2배가 된다. 단순히 얼굴만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자신을 돌보는 이 작은 손끝의 습관이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거울 앞에서 오늘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손끝으로 얼굴을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마음을 꼭 이어가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첫날 소감을 함께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가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조금 더 밝고 건강한 얼굴을 만든다. 그리고 만약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곧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더 생기 있고 빛나는 얼굴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 스스로의 손끝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비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응원합니다.